자, 여러분들 이제 2차 시 계속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2020년도 이제 외식 트렌드에 대한 키워드,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그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 그다음에 식품부에서 같이 발행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경제 환경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이제 포인트로 해서 그 이제 어떤 변화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거죠. 경제 환경, 소비 환경, 산업 환경,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2020년대 이런 외식 트렌드들이 부상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경제 환경으로 볼 때는 환경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친환경 문제가 이거는 굉장히 큰 화두가 된다. 이건 뭐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소비 환경의 변화, 가성비, 가심비, 그 다음에 프리미엄 가치를 소비하는 시장, 그 다음에 이제 SNS 감성 소비,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게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뭐 소비 중심은 항상 뭐 이거는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감성, 만족, 어떤 개성 이런 것들 효율적인 거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외식을 선택할 때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산업 환경 변화, 온 오프라인 연계 확대, 뭐 푸드테크 활성화, 비대면성 공유는 이건 사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예상이 안 됐던 상태에서 만들어진 어떤 리포트예요. 보면 이제 비대면성은 계속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게 그 모든 보고서에서 사실 나옵니다. 그다음에 공유 경제에 대해서 이건 정부 정책적으로 미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푸드테크가 바로 이제 공유 경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산업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연결될 수 있다. 1인 시대는 계속 중요한 부분이고 액티브 시니어 세대는 뭐냐면 은퇴한 그런 60대, 65세 이상의 부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간편회식. 이게 이제 HMR 우리 얘기 계속 했었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린오션이라는 거죠. 환경적인 거는 환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진다. 이건 대표적으로 뭐냐면 스타벅스 가면 종이 빨대 쓰죠. 종이 빨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안에서 일회용품을 못 먹게 만든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비건 레스토랑, 뭐 식물성 고기, 뭐 이런 것들 친환경 외식 어떤 그런 건데 저는 조금 이제 그 이거는 물론 건강에 관련되는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하는 시장의 외식 업계의 어떤 그 부분들이 분명히 바뀌어가는 건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런 뭐 비건 레스토랑이나 식물성 고기 등 친환경 외식 시장에서 영향받는 부분들이 시장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한계가 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 소비 시장 자체가 작다라는 거죠. 그 대신 이거를 가지고 특정한 시장에서 아이템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였냐면 최근에 이제 건강과 이 헬스가 연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 웰빙 그다음에 헬스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젊은 층에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한 음식들 이런 것들 시장들이 확실히 음식 보조제들 운동 좀 이제 살 빼려고 운동하거나 몸을 좀 좋게 만들려고 운동 시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위한 소비, 바이미폼이죠.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는 뭐 벌써 그 Z세대라 그러죠. 여러분들 같은 세대들 밀레니엄 시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 트렌드는 이건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했죠.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벌면 다 쓴다고. 이게 왜 다 쓰냐면 자기를 위한 적극적인 소비를 하는 문화가 이미 바뀐 지 오래됐어요. 이게 뭐 2020년에 부상할 외식 트렌드가 아닙니다. 사실. 자, 멀티 스트리밍 소비. 이게 뭐냐면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경험, 취향을 공유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됐다. 이게 더 강해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게 외식 소비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 유튜브들도 요즘에 먹방 프로그램들 엄청나게 인기가 많죠. 정말 제가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특히 유튜브 먹방들. 예,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소비하고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에 짜장면 먹는 장면 나오면 짜장면 먹고 싶은 거. 라면 먹는 장면 나오면 라면 먹고 싶은 거.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게 화사가 나 혼자 산다에서 곱창 먹었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곱창이 난리가 났었어요. 예. 특히 뭐 돼지고기 뭐를 해가지고 맛있게 뭔가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오면 그 다음날 돼지고기 소비가 확실히 늘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요즘 세상에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는 하나의 문화다. 자, 편리미엄. 네, 좀 말도 잘 만들어내요. 편리함과 프리미엄인데, 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저는 뭐, 이제 이 소비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간편식들도 분명히 소비 성향에 따라서 나눠지긴 합니다. 고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프리미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리미엄 재료 서비스를 이제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배달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소화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많은 리스크들과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오해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볼 때 이런 뭐 편리형 외식이 2020년대 부상할 외식 트렌드라는 거는 조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먼 얘기. 분명히 시장이 프리미엄이 구분이 되긴 해요. 이미 구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반화시켜서 절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외식 트렌드라는 거는 일반화가 돼야 됩니다. 특정한 거는 외식 트렌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의 변화가 되게 궁금하겠죠.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그 산업적인 위기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살 때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학교에서 못 만나서 하고 지금 이런 이상한 형태의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뭔가 릴레이션십 하면서 수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그런 환경하에서 어, 여러분들이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특히 실습하는 수업도 다 못 하잖아요.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어있죠. 외식 시장에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요. 원래는 어차피 이렇게 갈 시장이었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면. 뭐냐면 이제 그 한 20년 정도에 일어날 어떤 시장의 패턴이 좀 사실 일찍 당겨진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죠. 사회가. 네. 저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앞으로 그런 변화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관점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좀 당겨졌다고 보시면 돼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뭐 4차 산업혁명 아까 얘기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점진적인 변화들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급격하게 더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당겨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식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걸 데이터 가지고 좀 보게 되면 이런 거죠. HMR 시장 제가 얘기했었죠. 이게 지금 한 두 배, 한 3, 4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음식 배달 규모는 얼마나 커질 거냐. 2012, 18년에 이건 전 세계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 거의 이제 두 배 이상 2025년까지 전 세계 배달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데이터죠. 그 다음에 1인 가구 증가는 얼마나 빠를 것이냐. 이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증가가 급격하게 성장. 인구는 늘지를 않는데 여러분들처럼 독립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여러분들처럼 졸업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4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만 명 정도 되겠네. 20만 명 정도 되면 40만 명, 20만 명이 나오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다 독립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계속 독립을 꿈꾸는 거예요. 혼자 사는.
나 혼자 산다 이런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더라도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혼자 사는 인구가 2017년 대비 지금 2020년이잖아요. 한 7, 8년 사이에도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이상 늘어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우리 외식 어떤 그 패턴에 굉장히 큰 변화를 분명히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배달 시장 규모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자, 이렇게 늘었습니다. 2년 사이에 무려 5조 가까이 늘었어요. 배달 시장 자체. 그 다음에 배달 시장 비중도 퍼센테이지로 치면 15%에서 17%로 변화한 거죠. 2%. 지금 아마 올해 데이터를 조사하면 뭐 엄청날 겁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의 외식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이템들이 내가 창업을 할 때는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템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 이커머스를 이용한 새벽 배송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켓컬리는 2015년도 5월 달에 생겼는데 하루 주문 건수가 벌써 4만 건이에요. 4만 건. 매일 아침에 나가는 그런 배송이 이렇게 4만 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로켓프레시. 마켓컬리하고 똑같은 건데 로켓프레시는 2018년 10월부터 서비스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4만 건이 하루 주문 건수로 이루어지고 있다. 헬로네이처. 하루 주문 건수가 3, 4천 건. 쓱. 이거 어디죠? SSG. 신세계죠. 신세계. 신세계 그룹에서 하고 있는 쓱도 하루에 3천 건. 자, 롯데홈쇼핑은 한 지금 200건 정도가 지금 이제 서비스가 아주 제한적이죠. 이게 이제 다 뭐냐? 새벽 배송은 전부 다 신선식품. 신선식품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거의 다 조리 전 상태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조리만 해 먹으면 되는 거죠. 데펴가지고. 자, 이런 시장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 훨씬 더 성장할 거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성장할 시장이 이제 지금부터 이미 이런 시장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성장할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국내 배달 시장 98.7% 장악. 자, 이게 다 같은 회사인 거죠, 이제. 무려 14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배달 약간 중복 사용자 및 총 사용자 현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자, 딜리버리 히어로가 확보한 국내의 배달 앱 사용자는 1,000만 명이 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쓰는 사람들, 엄청나죠. 지금 세상이 이제 이렇게 뭔가 그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인지하고 여기에 대응해서 맞추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상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영업 판매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마케팅 전략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제 또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박람회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리지 않는 거. 뭐 정보를 얻는 채널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요즘에 이제 시작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좋아져서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리면 여기를 꼭 다녀올 필요가 있어요. 이런 박람회를. 왜? 최신 정보도 얻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유행하고 앞으로 산업적으로 미는 게 뭐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업종별 뜨는 핫 아이템이 뭔지를 여기 가면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런 아이템들은 100% 1년 있다가 시장이 포화된다. 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출점시키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면 같이 죽는 거죠, 같이. 그러면 나는 내 아이템은 그런 것들 피해갈 필요가 있는 거죠. 피해갈 필요가.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원할머니나 바카부대나 이런 브랜드들은 원래 오픈 매장이었습니다. 오픈 매장. 다 홀이 있는 손님이 오는 걸 받는 매장인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자,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원할머니 보쌈 족발을 하면서 여기 써 있죠. 원할머니 보쌈 딜리버리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딜리버리 서비스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픈 비용도 되게 작게 든다는 거죠, 기존보다. 그래서 예, 바카부대도 같이 열라는 거예요. 바카부대도 두 개 플러스 한 번에 오픈할 때 두 개 다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라. 그러면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런 게 이제 트렌드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외식업을 창업을 할 때 한 가지만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아이템을 동시에 들고 들어가서 배달할 때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는 게 지금의 굉장히 외식 창업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어? 방송 출연 엄청 했다. 여기. 뭐 이러면서 PPL 광고 엄청 한다. 그 다음에 뭐 14평 2시간 매출 65만 8천 원? 이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 있었던 일. 한 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 굉장히 뭐 이게 매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게 오픈빨, 방송빨. 근데 지나면 끝. 되게 중요해요. 여기 봐. 이건 뭐냐. 골목식당. 자, 백종원이 극찬한 집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어. 그다음에 홈플러스도 우리 입점하는 그런 브랜드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창업하세요 이러는 거. 자, 이런 걸 얻고 창업하는 것들 자체 이런 브랜드들은 문제가 심각한 브랜드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과장 광고를 통해서 끌어들이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들어가서 유행을 하면 자, 내가 저런 것들이 하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가면 뭐 무정책, 뭐 두찜은 배달도 1위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들은 여기 가서 이런 거에 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하면. 그래서 내가 독립 창업 준비하다가 이런 데 가서 혹해가지고 창업 비용도 내가 좀 모자라고 그러는데 여기 가서 봤더니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감리비 뭐 이런 거 다 깎아준대.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돈이 덜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대한민국 배달 대상, 두찜은 배달 1위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믿고 창업하면 망한다. 이거 망한다, 망한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저기 그 여러분들 그 VR 있죠, VR, DVR 이런 거 이제 가상 체험하는 거 이런 거 다 망했습니다 지금. 다 망했어요 지금. 안 됩니다 이런 거 절대. 이게 뭐 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비싸고 그 다음에 아직은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해보는데 다시 두 번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돈 엄청 많이 들어요. 몇 억씩 들어서 하는 창업이었는데 여기 말도 안 되는 거. 손해율 빵프 뭐 최고 매출 2천만 원 보장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거 2018년도부터 이 열풍이 불어서 이거 정말 1년 만에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이런 창업 지원 혜택을 준다 이런 것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소자본 고수익 말자사롱 이런 것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이제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리냐면 결국은 이런 애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이런 출점 전략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응하고 내가 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람회를 통해서 창업 정보를 수집하라는 거예요. 창업 정보.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뭔지,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내가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없고, 또 피해가야 될 부분들은 피해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 마케팅 할 때 뭔가 여기서 정보 같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창업박람회를 가면 이제 막 뜨거워지는 시장이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절대 진입하는 건 금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업종 선택은 절대 트렌드를 따라서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무조건 망하게 됩니다.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특히 유망업종 트렌드 변화가 정부 보고서들이 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1년 8개월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유중에 6개월마다 변하는데 2015년도 정부가 조사한 자료 가지고 2017년도 가을에 발표하는 게 그래서 트렌드는 산업과 언론이 만드는 게 맞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가이드북 같은 게 나오죠. 트렌드, 뭐 2020년 트렌드, 보고서, 정부 보고서는 이미 그 뭔가 변하고 있는 것들, 이미 변한 것들이 나중에 나오는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런 언론사나 회사들은 자기들이 트렌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피해가야 된다. 이런 책들 절대 믿어서 안 된다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막 트렌드 보고서 통해서 유망업종이라 그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절대 안 된다. 이게 향후 이제 과열될 조짐이 큰 업종이다. 이거 판단을 이렇게 해라. 자, 그러면 외식 창업과 업종과 아이템 선택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외식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이템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식 창업 준비는요, 크게 이렇게 12단계로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시장조사 창업 환경을 검토해보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시장조사를 통해서 업종과 아이템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그러고 나서, 내가 선택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디테일한 시장조사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뭘 할지를 결정을 하고 작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작은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다 보면 내가 뭔가 모자라거나 시장의 변화들을 또 이렇게 감지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내가 실패하거나 불안하거나 또 어떤 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 사업계획서 만들다 보면 다 또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최종 검토를 통해서 사업 시행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상권 입지를 선정하고 분석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결정해놓고 일로 바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 근데 이런 검토 없이 작은 계획도 수립 안 하고 업종 아이템 선택한 다음에 그로 계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은 다 빌려. 일단.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인테리어 공사 최종적으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운영 준비 및 종업원 교육, 인허가 행정사, 그러고 이제 창업까지 이루게 되는데 이런 계획들은 자, 상권 입지 분석부터 이런 계획들은 이런 것들은 다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이미 준비가 끝나야 돼요.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준비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식 사업 준비 일단 12단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3차 시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